협진을 관리합니다. 비대면협진 프로세스는 의뢰하기, 검토하기, 협진하기, 회신하기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의뢰하기. 지역병원의 의사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의사에게 비대면협진을 의뢰합니다. 이때 환자의 진료 정보, 검사 결과, 진단자료 등을 포함한 상세한 의뢰서를 작성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송합니다. 영상검사 자료는 플랫폼에 탑재된 웹팩스 뷰어를 통해 폴더 단위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검토하기. 상급병원의 협진관리자가 접수된 의뢰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환자 정보의 충실성, 첨부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대화방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협진 일정을 조율한 뒤 해당 진료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배정합니다. 3단계 협진하기. 양측 의료진은 네이버웍스 대화방을 통해 화상협진에 접속합니다. 지역병원 의사는 화면 공유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자문 요청 사항을 설명하고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자문 소견과 치료 방향을 제시합니다. 4단계 회신하기. 비대면 협진 완료 후 상급병원 의사는 전문적인 소견과 치료 권고 사항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여 지역병원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비대면 협진 플랫폼을 통해 지역 의료 자원을 활용한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 연속성이 강화되어 지역 중심 의료 생태계 변화를 통해 의료 전달 체계가 효율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 이제 실무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연구는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어프로치를 한 거는 특히 이 도서 산간 내륙 쪽에 어떻게 좀 도움을 될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EMR이라는 가장 큰 장벽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HTML 기반의 웹페이지 기반에 어떻게 접근을 할지가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편하게 그 협진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NGS 기반으로 해서 신약 임상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응급 외상 서비스, 요양 검진에 대한 서비스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김용배 교수님이 양쪽은 잘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NGS 쪽은 저희가 내가 과연 어떤 신약 임상에 맞는지 또는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에서 연 임상의 크라이테리아를 확인하는지를 패솔로지나 블러드 샘플만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명지병원과 세브란스 간에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상도 저희가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구상을 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에서도 협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조차도 이런 플랫폼이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아까 테크 기업에서 오신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이 병원 내에 EMR가 연동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의 내부망으로 들어온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체계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저희 병원과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제주한라병원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12개의 저희가 협진 서식이 있습니다. API에서 저희가 지금 진료정보교류 사업에서도 하고 있는 12개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바로 별도의 그 심평원 서비스 들어가시지 않아도 이제 연동이 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제주한라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게 쓰시려면 이거를 작성하고 다시 EMR에 들어가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적어도 저희 병원 쪽에서는 이제 그 병원 내에 협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가 흉부외과한테 협진을 내고 흉부외과가 내과한테 협진을 내는 그 창이 있는데 그 창에서 저희가 제주한라병원에서 뭐 빠른 부분은 못하지만 제주한라병원에서 뭐 내분비 내과에 슈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협진이 왔습니다.
또는 뭐 키드니 환자들 투석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진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하면 저희가 내부망에서 저 플랫폼이 연동이 되게 돼서 저희 교수님들이 당장은 EMR에 인테그레이션 되지 않지만 손쉽게 저 플랫폼에 들어가서 회신서를 작성하고 환자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중간적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개 병원에서 이제 시작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의정사태 이후부터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했고 제주에서는 제주 번역이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주 한라병원이 여기에 같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제주 건협에서 했던 내용들이 제주 한라에 온다 한들 의료적인 처치나 팔로우업이 필요할 때는 건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제주대병원이나 한라병원이나 또는 육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휴고 일렉트로닉 로봇을 하셨던데 휴고 같은 걸 통해서 훨씬 더 로봇 어프로치를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플랫폼이 굳이 뭐 세브란스가 아니더라도 휴고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도 하나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본원 교수님들과도 협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플랫폼은 저희 병원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국립교통재활병원과 일산백병원도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의료원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중에 연세 봄돌이 소아과라고 해서 12시까지 이제 진료를 보는 병원이 있는데 지역사회 소아과가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걸 이용하신 이제 요양병원의 병원장님이 인터뷰인데요. 네, 저는 2006초 소개했는 인일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과 전문의 김기준이라고 합니다.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직접 진료 보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나 시간을 좀 절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호자들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신의 전문 의료 지식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또 바로 상담할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진료를 환자께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의뢰한 그 상태, 진행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대화방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화방 통해서 채팅 형식으로 해서 의료진이나 업무 관련자들과 채팅으로 연락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굉장히 UI, UX나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해서 저희 현재 회신을 교수님들이 거의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코디네이터 없이 최대한 직접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과의 신뢰와 처음의 관계만 잘 형성이 되면 충분히 저희가 보통 3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구조입니다. 영상의학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제 김용배 교수님께서 직접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3일 정도 내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는 저희가 이제 화면 공유로 팩스를 받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나 어떤 암과 관련된 진단에서는 팩스를 좀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 다이콘 파일에서 직접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웹팩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저희가 다이콘 파일을 올리면 직접 웹에서 저희가 이렇게 구동되고 있는 팩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영상 저희가 너무 많이 한 사람에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7개의 영상까지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뒤에 아마 김용배 교수님 말씀 주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복지부나 김윤희 의원이 원격 의료 수가나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저희가 다학제적인 형태로 저희 병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학제실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네이버 플랫폼을 저희 화이트리스트로 지정을 해서 저희 병원 원내망에 이제 적재를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실제 조금 더 프로세스를 이제 정교화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주 한라는 조금 저희한테 특별한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 한라는 저희 교수님들도 직접, 학장님도 직접 이렇게 내려오셔서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수월하고 저희 병원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서 마친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두 기관이 거의 동일한
그런 시너지틱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에게 정밀 유소견자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복지부랑 저희가 그런 얘기도 오늘은 복지부 국장님 오셨지만 복지부 사무관들이랑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특정 항암제, 근데 지난번에 한라병원에서 주신 의견이 주셨는데 특정 항암제 같은 경우에서는 3인 이상의 종양내과 전문의가 있어야만 이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최근에 이제 민유용 교수님이 여기 이제 저희가 꼭 모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유용 교수가 그러면 뭐 연세의료에 있는 장지은 교수 플러스 한 명의 종양내과 의사와 협의를 한 결과를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관이랑 논의를 했고 사무관은 심사평가를 통해서 공식 질의를 해주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주한라가 조금 더 상급종합병원에 가까운 수준의 진료를 이제 비대면으로 구현하는데 세브란스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제일 좋은 건 이 두 기관의 시스템이 하나가 되고 어떤 행정과 문화와 SOP가 다 결합이 되는 순간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대로의 약간의 그 시행착오와 경험이 여러 병원에서 필요한 상황이고 제주얼라도 제주얼라에 가장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어떤 커넥팅되는 패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저희가 이런 협진 체계를 잘 이용을 해서 SOP를 구축하는 게 저희 연구팀의 목표고 향후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저 같은 연구자가 아니라 이제 의료원장님 같이 이제 연구 디시전 메이커가 준비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자부 내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실히 최선을 다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 계시는 도 관계자분들도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릴 부분은 이제 의료진이 오셨지만 저는 저희 의료원장님 가까이 뵌 거는 두 번째 거거든요. 의료원에 아주 대해서 온 지금 보면 두 번째 제가 누구신지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의료원 교수가 1200년 정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저희가 네이버라는 안정적인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한라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헬스실의 임준석 실장님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사이트와 이 특정 권한에 대해서는 ISMSP나 이런 보안 규격을 저희가 만족을 시켰으니 원내망에 인베딩 되게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EMR을 엄청나게 인테그레이션 하기 직전 과정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병원 교수님들이 굳이 원내망을 쓸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특정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제주한라병원 거는 바로 협진을 하실 수 있고 바로 이제 필요하시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저희 임준석 실장님이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꼭 좀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기한을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사실 이게 실무진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주한라병원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여수제일병원이라고 한 450병상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직면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이거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효과를 좀 보기 시작을 한 게 뒤에 아마 인터뷰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다시 돌아가십니다. 저희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으시든 아니면 항암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받으시는 또는 저희가 중성자와 관련된 가이드를 받거나 치료를 하시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병원에서 밀착한 관리를 하면서 필요시에 저희 병원에 다시 오실 필요 없이 협진을 하시거나 팔로우 CT나 팔로우 MR이나 필요하면 펫까지도 이제 거기서 다 커버가 되는 그런 구조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이제 외과 과장님이나 분과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최신 지견에 대해서 조금 목말라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주한라병원에서는 워낙 훌륭한 의료진이 있지만 한 번 더 어슈어런스를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그 신뢰감 있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가끔 하는데 이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피드에 이제 뭐 제주가 세브란스 병원이랑 뭐 개원한다, 조영민 센터장님이 이걸 맡고 있다 뜨길래 저는 한편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뭐 허들을 거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그 전산 국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도움을 주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뭐 계속 좀 보도화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감사드리는 거는 KVCC 모델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각 선생님 다이콤을 포함한 이제 영상자료 업로드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단순한 그 협진, 의견서를 보내고 회시서를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영상 자료까지 보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만큼 이제 협진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그 유수제일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잘 이제 협업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이 시스템이 참 좋은 거는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환자를 처음에 초기부터 같이 함께 하면서 뭐 협치도 주고 뭐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렇게 화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는 세브란스 가서 꼭 필요한 치료는 받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지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선순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가장 적합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앞으로 화상 협진을 통한 뭐 의사와 의사 간의 주도 중요하겠지만 환자와 그리고 이제 의사 이렇게 상자 간의 화상 협진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인지스, 인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인지스나 이런 좀 더 진보된 걸 이용해서 혹시 그 양 병원 간의 임상연구, 디지털 임상연구나 디지털 임상센터를 좀 가동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요? 네, 제가 첫 번째 걸 까먹어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과 저희 병원이 폐암과 유방암 환자의 NGS 데이터를 교수님들이 환자 동의서를 받아줘가지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은 폐암 임상을 되게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폐암 환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크루트 하기 전에 환자분들을 모셔도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환자분들은 그 4기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않고 ignore이 되거나 또는 다른 이 임상 정보들을 한번 훑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병원 임상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서울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 열린 정보들을 다 한번 리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IRB와 환자 동의만 받으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 대신에 NGS는 이제 명지병원이나에서 긁은 결과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알라에서도 진료와 진단검사적인 수가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화상 협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의사 간의 화상 협진이 이제 환자, 의사가 이런 좀 활성화된다면 지금 처음부터 지금 같이 하는 거니까요. 네. 훨씬 더 환자의 컨퍼런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김용배 원장님, 부원장님 아마 나중에 설명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복지부 가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복지부가 저희가 수가를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아까 김윤 의원이 얘기한 원거기로 수가를 만드는 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학제 수가나 심층 수가의 밑에 이제 세부 수가를 만드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했고 다학제 수가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3개의 전문 과목 이상이 참여를 이제 해서 15분 이상을 진료를 해야 수가를 주는 구조인데 아마 그런 거를 만족시키려면 충분히 어떤 물론 슬롯은 제한이 되겠지만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주신 신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심포지엄 때 결혼해서 죄송한데 우리 연세한병원의 김용배 보원장님께서 지금 제주 알라스마스에서 공동암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 지역에서 치료가 어려운 재발암이라든지 난투성암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이번 공동암센터를 통해서 임상연구에 인로도 되고 또 신약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김용배 원장님께서는 중입자 치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죠. 중입자 치료 의사들 얘기하셨고 지금도 제주 지역에서 이제 중입자 치료가 있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도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제주 알라스가라스 공동암센터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연세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공동진료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한라병원 측에서 암 환자를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세한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어떻게 암 환자에 관해서 진료를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신지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의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오시는 것을 저희 이제 KVCC 모델은 예를 들어놨지만은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은 환자분이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저희 여자병원의 의료진들과 또 한라병원의 의료진들의 소통을 통해서 환자분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저장님께서 이제 초진부터 화상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초진부터 바로 화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암 환자에서는 사전에 좀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정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제주 지역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환자가 초진받을 때는 양 의료진 간에 사전적인 조율이 조금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KVCC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서비스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그냥 하나의 이제 예를 든 건데 이제 어떤 고난이 술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의사 간에 그런 논의하는 시스템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까 KVCC 모델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또 휴고 시스템 도입하면서 관심이 많으신 이제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다빈치를 쓰고 있지만은 어쨌든 로봇에 대한 굉장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서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로봇 수술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수술법이라든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런 플랫폼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오신 것 같은데 또 저희 병원 외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 비뇨기과 선생님 좀 전에 또 휴무 시스템 보러 갔다 좀 전에 오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료진들끼리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런 공동진료센터를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학제 혁진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까 패널 토의 시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 연세한병원 자체가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다학제 진료를 각 암종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한라병원 환자분들과 의료진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잘 엮어서 운영적인 디테일을 잘 짜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학제 협진 같은 경우는 각 암종별 센터별로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어느 요일에 몇 시에 모이고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대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사전 정보 교류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사전 정보가 충분히 빠짐없이 구성이 되면은 그 케이스를 이제 저희 그 암종별 센터 다학제 시간, 예를 들어 뭐 수요일 아침 8시 이런 때 저희 병원 케이스가 한 3-4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때 같이 올려가지고 이제 외과계열 선생님, 또 종양내과, 또 광산의학과, 영상의학과, 회계학과 이런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누고 환자분께도 간단하게 좀 저희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적인 규제 문제, 숙박 문제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런 거가 구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도 이제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암종별 센터별로 또 키퍼슨이 필요하고 그런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협에 계신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환자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한테 기본적인 검토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학제 때 언제 모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꼭 다학제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신환이 제주하다에서 발생했는데 환자가 저희 병원에 오고 싶어 하시면은 이런 저희 코디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환자분이 손쉽게 오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신환이 발생했을 때 또 저희 병원에서 만약에 초진을 보고 싶다 그렇게 되시면은 여기서 기본적인 저희 병원 아니면 이제 검사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딜레이가 걸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CT나 MRI나 이런 거 가능한 거는 다 조직 검사를 다 하고 그거를 딱 정리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KBCC 플랫폼으로 저희한테 쏴주시면 환자가 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갖고 저희가 EMR에 업로드를 하고 초진 볼 때 교수님이 EMR에서 여기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 환자분들이 이렇게 기록 같은 거 하나씩 빼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멀리서 오시는데 진료 제대로 못 보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코디네이션을 하는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네이버 클럽 화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KBC 플랫폼 안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의성을 진입해 공동진료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신재훈 교수님이 이제 여수제일병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케이스가 이제 처음으로 비대면 화상 협진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조직 검사까지 해놓고 이제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이번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 검사를 해달라, 추가적으로 어떤 초음파를 해달라, 그다음에 ERP와 펄트 같은 스페셜 스테이는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달라.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초진을 보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초진을 안 보고 저희가 화상으로 여수제일병원 외과 과장님께 저희 외과 과장님하고 또 저희가 이방암 전문의니까 제가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앞으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이런 우리 병원에 와갖고 검사하거나 진료 보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다 하지 않고 환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침을 정한 다음에 이제 뭐 MRI 찍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병원에 여수에 MRI가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하셨고, 그래서 뭐 방사선 치료도 하셨고 수술도 하셨고 항암제는 이제 근처에 대학병원에 가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프로세스가 생략이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셨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게 많이 당겨졌어요. 실제 환자한테 치료를 제공하는 타이밍이 많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화상암질이 잘 이제 진행이 됐던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옥스를 통해서 이제 화상암질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허들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화상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쪽에 동시에 한라병원에서 과장님하고 저희 병원 교수님이 대면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그 임상원과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 어떤 특정 시간을 그 주중 시간에 근무 시간에 내기 굉장히 어려웠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서면을 많이 현재도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 저희 플랫폼에 서면을 남기시면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로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물론 화상으로 해갖고 더 친밀하게 진료를 보고 디스커션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제약은 이제 업무 로딩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서면으로 협진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그 요양병원 원장님께서도 해주셨지만은 이런 협진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그 디시전이 내려졌다는 프로세스가 그 플랫폼 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 트레이싱하기 좋고 환자 정보가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실제적으로 공동진료센터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건설무시라고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 달마다 보고받는 표를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건데요. 저희가 암종별센터별로 이렇게 다학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학제 건수가 많고 적은 거는 그 암종별 그 현황별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많은 게 잘하고 있고 적은 게 못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 암종별로 실제적으로 우리 육종암 같은 희귀암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그 다양한 암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암 환자를 보셨을 때 그런 다학제 진료 같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언제든 의뢰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서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개인 맞춤 신약 클리닉 아까 이제 NGS 말씀을 앞에서 주셨잖아요. 저희 이제 병리과 교수님, 종양내과 교수님 또 저희 방사선내과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환자의 NGS 결과를 가지고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떠한 치료, 특히 이제 주로 신약 임상이긴 한데 신약 임상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병원에서 가능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NGS에서 보이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작년 가을부터 진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제 치료 옵션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좋은 치료법 제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이동한 게 아니고 의료진의 지식이 이동한다 이렇게 좀 말을 써봤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이 서울로 필요한 경우에는 꼭 오셔야 되지만 그 전에 어떤 기록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것까지 다 옮기고 사전에 검토하고 서울에 오셔서 진료 보시거나 검사하시거나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에 의한 것들만 이제 오시게 해서 환자분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이런 저희 공동진료센터의 최대한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작년 6월에 시작한 MOU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면서 많은 아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철승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병원 방사선조리학과 개철승입니다. 그 아까 다학제 운영하시는 그 테이블을 보니까요, 질환별로 중립고 마지막에 이제 중립자 치료센터를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실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립자 치료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도입하셔가지고 이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립자 치료센터를 따로 다학제에서 분리시킨 이유하고,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립자 치료를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중립자 치료 이제 외부 그 우리 병원의 환자들도 많지만 이제 외부에서 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환자들께 조금 그런 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다학제를 이제 하는 것을 일단은 세팅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다학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중립자 치료센터에 그 전화 예약도 번호를 따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성의학과 교수님들이 중립자센터에서 신앙처진 보수 세션을 현재에서 더 추가해서 열었습니다. 한 세션 내지 두 세션 정도씩 더 열어가지고 그 오시는 분들, 특히 외부에서 많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진료를 보시고, 만약에 이제 고민이 되거나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병원에 그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전립선 환자분인데 마지날이 그 RT를 하거나 수술하거나 마지날이 리섹터블 하거나 레디에이션 하기도 중립자도 마지날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전립선 지금 한 서너 달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젠 디프레이션 해가지고 줄여서 중립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께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학제로 해도 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한 디시전을 피해로 하는 경우는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진으로 대부분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중립자 치료 관련돼서는 이제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정빈 치료실에서 전립선 환자분은 한 15명 내지 17명 정도 하루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전형 치료실 1번하고 2번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회전형 치료실 지금 한 개만 유지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한 개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회전형 치료실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췌장암, 간암, 폐암, 그다음에 두경부 일부 했고 육종도 한두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겐트리 치료실이 하나가, 회전형 치료실 하나가 더 올 여름경에 더 열리면은 그때는 그 암종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다 전 고령암 대상으로 확대해 갖고 치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영배 원장님이 처음 이제 부원장을 맡으시면서 모든 암 환자를 비포를 환자를 다 일일이 협진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암 종류별로 아까 말씀하신 투경부터 해서 쭉 암센터가 따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 고생이 이제 조금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다학제 협진을 그 세브란스에서 하는 그 암 종류별 그 컨퍼런스 다학제 스케줄 주시면 저희가 줌으로 이제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 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자한테 말하기 전에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노력이 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세브란스에서 여러분이 오셔서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병원은 단일 병원으로는 세계 최다 로봇 수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우리 여러 교수님들께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리고 갑상선 내분비외과 이렇게 오셔가지고 실제 다빈치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휴고 시스템도 같이 운동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김성주 실장님과 같이 꼼꼼하게 보고 오셨고요. 마지막 주제는 그래서 제주에서 만나는 로봇 수술, 휴고 도입과 한라병원의 다음 5년이라는 주제로 제주한라병원 기획조정실장이신 김성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로봇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타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별로 내용도 아주 깊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한라병원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라병원에서 이제 도입되는 그 로봇이 뭐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건다 이런 내용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로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외과가 어떻게 발전했고 로봇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고 현재 글로벌이나 아니면 국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설치된 다빈치라는 시스템이 아니고 휴고라는 시스템으로 좀 진행할 계획이고 그래서 휴고는 다빈치하고 뭐가 다른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라병원은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과 수술을 보시면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복강경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개복을 했었고 제가 레지던트 때 복강경 수술을 가끔씩 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외과 수술이 많은 수술들이 이제 복강경으로 바뀌었고 그 복강경이 이제 지금은 이제 로봇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의 그 역사 중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빈치라는 그 로봇 수술 기구가 2000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연대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지금 빅파이브 병원에서는 거의 10대 이상의 로봇 기계가 도입돼 있고 굉장히 많은 수술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은 지금 현재가 약 이걸로 따지면 한 16조, 17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아마 2030년에는 이제 36조나 37조 이 정도, 그러니까 2배로 더 크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봇 시장의 50%는 지금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30%가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히토도리라는 자기 로봇 기계가 있는데 이게 빨리 도입이 돼서 일본에서는 지금 히토도리가 개발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중국에서 개발한 로봇 64%가 자국산을 이용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빈치라는 그 기계가 거의 도입돼서 약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 이제 다빈치로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휴고가 도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시작한 버시우스라는 로봇 시스템이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시장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거는 이제 비뇨기과가 주였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그러다가 이제 이비인후과가 인트라 오랄을 통해서 그 수술하는 그런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흉부외과,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일반외과하고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일반외과는 이제 그동안 다양하게 복강경으로 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로봇 수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로봇 수술의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렌드가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외과 수술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그 외에 그동안에 했던 비뇨기과 수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또 산부인과 수술도 많이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외과 수술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이 그 복강경을 하던 외과 수술들이 이제 로봇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유롤로지 비뇨기과 수술이 이제 처음 비뇨기과 수술로 시작했는데 그 비뇨기과 수술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수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지금 연간 보시면 6천 건 이상의 수술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약간 좀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약간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산부인과 수술이 급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2차 병원에서 산부인과 로봇을만 가지고 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늘면서 산부인과의 비나인 수술이 로봇으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외과 수술 역시 죄송합니다. 그 외과 수술 역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수술과 외과 수술이 늘면서 국내에서도 그런 로봇 수술의 그런 케이스가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수술이 35%, 그다음 비뇨기과 수술이 약 30%고, 그다음에 이 헤드앤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사이로이드 수술입니다. 그래서 외과로 따지면 사이로이드를 외과로 따지면 30% 정도가 외과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앤넥,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수술을 제외한 외과 수술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수술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산부인과 수술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케이스의 35%가 산부인과 수술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비나인 수술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오맥토미, 비나인 히스테렉토미, 오바리안 시스텍토미 같은 이런 수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술의 한 10% 정도가 말리그란트에 의한 히스테렉토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는 이제 처음부터 이 로봇이 비뇨기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비뇨기과 수술은 여전히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비뇨기과가 차지하던 비중이 점차적으로 케이스는 늘지만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자체는 2023년, 24년을 되면서 약간 플래토를 형성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런 맥시멈 포인트에 다다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로 비뇨기과 수술의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립선 암에 의한 수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전립선 암에 의한 수술을 좀 줄은 대신에 파셜 네프렉토미 케이스들은 좀 더 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도 역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게 이제 콜레시스텍토미 수술입니다. 즉 그 외과 수술도 산부인과 수술 역시 2차 병원 수준에서 대학병원이 아닌 그런 2차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그런 콜레시스텍토미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그 렉탈 캔서, 그다음에 가스트렉토미, 그다음에 이제 HBP에서 조금 더 어려운 수술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브레스트 캔서가 굉장히 많이 로봇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에 대해 많은 포션을 콜레시스텍토미 때문에 HBP 포션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코로렉탈 스토마, 브레스트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헤드앤넥 부분에 사이리드 수술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게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라든지 국내 트렌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들어온 휴고라는 시스템은 기존에 쓰던 다빈치라는 시스템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암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암이라고 해가지고 모듈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콘솔 자체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하나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봇과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수술을 하는데 매우 용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휴고 그 시스템 역시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이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157개 그 로봇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약 2만 5천 개 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전 콘솔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암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의 특징은 3D 안경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3D 안경을 쓰면 이 안경을 쓴 거를 이식을 해서 얘가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쓴 게 벗어나면 이 로봇 기계가 바로 멈추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을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콘솔은 그 다빈치의 경우에는 약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 형태인데 이거는 약간 손목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풋페달이고요. 그래서 매우 다른 점은 이 다빈치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혼자만 이렇게 보는 시야인데 이 휴고는 오픈된 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수술대의 상황이나 아니면 어시스트의 상황을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 타워도 그 스톨츠의 그런 복강경 광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디토닉스라는 회사가 원래 복강경 기구를 다루던 회사이기 때문에 리가쇼라는 에너지 디바이스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쉽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암을 치우고 복강경으로 하는 것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포트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꽂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암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미니멀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걸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암 수술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쓰고 비나인 수술 같은 경우는 3개만 써서 만약에 6개가 암이 있다고 가정하면 2방을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복강경하고 같이 수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리 휴고는 다빈치와 달리 이렇게 3D 안경을 쓴 상태에서 오픈된 콘솔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잡는 형식도 피스톨 형식으로 잡아서 움직인다. 그리고 워커빌리티를 보시면 이렇게 다빈치는 결정된 형태에서 꼬독꼬독 이렇게 픽스드한 상태에서 이제 액세스가 되고 있는데 휴고는 이제 이게 암이 따로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여러 인스트루먼트는 이미 개발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에너지 디바이스와 연결돼서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리가쇼를 스트레이트 타입이 도입돼서 이제 리가쇼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에는 이거 역시도 저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리가쇼를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CG 프로레스를 볼 수 있고, 스태플링은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록스의 그런 발전 상황을 보시면 현재는 멀티포트로 들어와 있고 지금 싱글포트는 이제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기존의 내시경 기계를 로봇화해서 내시경 기계와 이 로봇, 이 싱글포트든 멀티포트든 이런 기계를 동시에 컴바인드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도루미날 로봇 시스템도 굉장히 관심이 가지고 이거를 또 이 로봇 시스템과 같이 연결해서 컴바인드로 쓰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로봇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로봇센터는 최근에 이제 처음 서울대에서 이 비뇨기과에서 로봇을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하셨던 이상훈 선생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류하셔서 저희가 이제 폐식도 부분에 흉부외과 강문철 선생님, 그리고 부인과의 산부인과 임기은 선생님, 그리고 저희 외과의 여러 스토마 외과의 김웅 선생님, 그다음에 탈장의 정보영 선생님, 그다음에 대장 항문 쪽에 김민수 선생님, 저는 이제 간담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과와 비뇨기과를 먼저 스타트를 하고 그 이후에 폐, 그다음에 부인과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과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외과 수술이 현재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지금 복강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강경 예를 들어 콜레시스텍토미 예를 들자면 30개 매달 30개 이상의 복강경으로 콜레시스텍토미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콜레시스텍토미나 아니면 대장문 대장질환의 복강경으로 시행되는 수술 건수들을 이제 얼마나 빠르게 로봇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이고 또 새로 오신 비뇨기과 선생님이 얼마나 빨리 비뇨기과 질환을 로봇으로 이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올해와 내년 사이에 기반을 구축해서 그 비뇨기과 외과 위주의 그런 로봇 수술을 정착을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고 2028년에서 29년에는 외과 수술 외에도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또 외과 내에서도 이제 갑상선이나 유방질환까지 로봇 수술을 확대하는 것을 이제 하고자 하고요. 그런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저희가 그 연간 500건 정도의 수술을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점병원으로까지 성장하는 것을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병원에도 로봇이 한 대가 아니고 몇 대가 들어와서 좀 더 로봇 수술 위주의 그런 병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하는 것은 수술 건수의 증가나 아니면 적용 진료과의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도내든지 아니면 또 아시아 지역 내 트레이닝 센터로서의 역할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로봇 수술이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복강경 수술센터를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수술을 시작하게 될 거고 그 도입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 이제 김선수 실장님이시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 그 같이 로봇 시스템 연락하고 오신 우리 교수님 중에서 한 분 혹시 코멘트 해주실게요. 강상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병원 내과 강상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슈고라스는 메드트로닉에서 들어온 미국 로봇인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꽤 됐지만 실제로 그 임상 의사들이 많이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질환 로봇이 워낙 많이 이미 시중에 만연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대부분 다 다빈치 로봇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사실 휴그라스 로봇이 기존의 다빈치 로봇하고는 시스템이 좀 많이 틀려서 처음에 이제 도입하는 데는 이제 LN 트라이얼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 오늘 확인했고요.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관스하고 좀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술, 뭐 이렇게 간단한 콜레시텍토미나 이런 수술이 아니고 간 수술이라든지 뭐 미불수라든지 이런 수술들은 좀 더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발전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로봇 수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넘어야 될 허들들이 많을 텐데, 지금 뭐 유니컵을 그리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휴고 로봇 시스템에서 지금 인정되는 수술 항목이 몇 개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그 다빈치도 그렇고 휴고도 그렇고 사실상 무슨 수술로 받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받은 내용이 그래서 휴고 쪽의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라는 수술은 되고 B라는 수술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어서 B라는 수술이 가능하냐 이거를 알아봐서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흉부외과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이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빈치도 있지만 사실 휴고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 받아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 공동진료센터의 결실이 바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의 예방교실의 구경모 교수님께 한번 오늘 부탁을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께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저희 한라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사이에 공동진료 시스템을 경험한 걸 잠깐 짧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오내의학대학원 소속 펠로우 2년차 김경모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께서 3월 11일 날 이제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김성훈 교수님께 PH 예정이 있으시고 그 이전에 오퍼러빌리티 관련해서 제주한라병원과 겪은 환자 경험 그리고 QI 위주로 PPT 올려주시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어머님께서 다음 주에 자궁적 수술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아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병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수술 가능한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심장내과도 협조를 봐야 되고 다른 또 내분비라든지 이런 여러 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때마다 어머님이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 그 심장내과 문제였습니다. 심장내과에서 그 신초음파만 검사가 되면 수술이 가능하도록 이제 협조를 봐주시겠다고 심장내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며칠 전 그저께 3월 4일 날 세브란스에 이야기돼 있었는데 간신해가지고 또 검사만 하고 내려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탁이 왔습니다. 혹시 한라병원에서 심장 초음파가 가능하면 그 검사 결과를 바로 세브란스로 보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가 돼서 어머님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가지고 심장내과 교수님께서 협조를 봐주시고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오시지 않고 협조를 잘 맞춰가지고 3월 9일날 입원하신 3월 10일날 수술할 수 있도록 잘 돼가지고 어머니께서 아들 덕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 3월 4일에 가서 심장 초음파하러 또 올라가서 심장 초음파만 하고 또 그 심장내과 진료 보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주
쉽게 잘 해결돼서 감사하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좀 잘 활성화되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셔서 제가 그 경험 사례를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지금 어떻게 각각? 아니 지금 어머니께서는 서귀포시에 머무르시고 저도 서귀포시 주민인지라 서귀포시 주민인지라 이제 서귀포에서는 이제 팔로우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부득불하게 제주한라병원에 이런 좋은 공동의료센터 개소를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인지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센터장님께 미리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그 오핑전까지 현재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 신장내과 홍명 교수님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PPT 준비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PPT가 뜨는 대로 바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혹시 언제 이걸 알게 되셨나요? 공동의료센터 계속 이렇게 아마 최근에 이제 대두된 건데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연세의료 쪽이 아니고 한라병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 먼저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학신문과 의협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걸 확인해서 이제 센터장님이 담당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심장내과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있는 환자들도 심장 초음파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부탁 말씀을 듣고 진료현장센터에서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이거를 가정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좋겠다 해서 진행하게 돼서 좀 저희 현장센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학교 인문대학원 그리고 연세의료공학대학원 소속이 된 구경호라고 합니다. 제가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3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 오피셜한 개소식은 오늘이기 때문에 개소식 전에 시범적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진행한 제가 먼저 그리고 조현배 선생님과 제주한라병원에서 먼저 진행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관련 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협의진료와의 진행 상황 그리고 OP 예정일까지의 트리트먼트 플랜 그리고 컨설트 오퍼러블리티에 대한 컨설트 연서 협의 과정까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점을 통해서 같이 소개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환자로서의 또는 보호자로서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공동치료센터의 발전 및 협업들을 위한 제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이시고 말씀드리신 대로 62세 여자 메이저 스토리로서는 미커스 쓰시고 그래서 렁세그비텍터민을 이성수료인 앞으로 받으신 상태이십니다. 스테이지는 다행히도 튀어내리셔서 별다른 라디오나 케모 없이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언더라인으로 중심 천식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 안지나 불안정성 협심증 그리고 약간의 COD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게스트리피데미아까지 있으신 상황에서 트리글리사이드가 확실히 좀 높으시기 때문에 좀 이런 기저질환들이 많은 상태에서 방금 센터장님 소개해 주신 정도로 하셨습니다. 오퍼러빌리티 관련해서 컨설트를 좀 많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병원에 이제 연세의료대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신 계기는 이제 HPV 2+ 소견으로 이제 본원에서 DNC 리스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하이드로토마랑 플루이드 콜레션 2가지 이렇게 확인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원에서 내원 경위는 이제 원래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여기 보시면 도외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제 도외로 이제 도내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도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병원 박찬 교수님께서
먼저 의뢰를 주셨고, 그리고 팔로우하고 계시던 이제 동문인 이지철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소견서를 통해서 이제 오퍼러빌리티에 대한 인서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오퍼러빌리티 현황에는 이제 알레르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심장내과, 흉부외과까지 어머님께서 저 피체수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과 모두에 대해서 컨설트 그리고 엔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심장내과에서는 홍윤 교수님의 엔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단 전형은 아래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3월 4일 09시 31분 신촌사 예약 대기라서 당일 대기 시간 많으면서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9일 이제 오는 월요일이죠. 13시 30분 홍윤희 교수님의 이제 엔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제주한라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협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속 이전에 먼저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인데 오퍼러빌리티 관련해서 시기, 기록지, 검사 결과지 이런 거 다 가져오도록 이제 말씀을 들으셨고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EMR 연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박스도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 넘겨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앤서가 아직 기재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탑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앤서를 주셨는데 앤서를 일단 클러스 아니라고 하셨고 알레르기니까 가장 중요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마찬가지 컨트롤이 시작 안 나는 앤서를 주셨고 여기서 보시면 신기한 NS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분비내과에서도 똑같이 앤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부외과, 강남세브란스 흉부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견 주셨고 이제 내분비내과 도플러도 당일날 판독이 나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까지 언더라인 디지랑 퍼큐스텐스를 설명드렸고 직후에 이제 협의 진행 상황과 이제 오페이션까지 트리트먼트 플랜 그리고 컨설트 앤서에 대해서 이제 한라병원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간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알바 세브란스 공공진료센터는 이제 개소 직전에 제가 이 개소식이 열릴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런 에코가 필요한 소견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세브란스 병원 여기 제주한라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장 빠른 일자가 4월 중순에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앱사를 받은 게 그런데 그래서 본원에 대기 환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그리고 이 에코 하나만을 위해서 어머님께서 아프신 분께 서귀포에서 버스를 타시고 제주공항까지 오셔서 또 비행기를 탑승하시고 내리셔서 김포공항에서 택시 타고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게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환자 보통의 경감 목적으로 제가 의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주한라병원의 의뢰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컨트레이션이 있으셨으니까 당연히 TNT랑 에코 처방하셨고 근데 TNT는 당일날 병원에서 시행이 가능했지만 에코는 워낙 어느 병원이든 사실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이든 지금 밀려있는 상태라 이 어레인지를 이제 여기 계신 저장신 조영민 센터장님 그리고 백양민 팀장님께 연락드려가지고 이제 여기 강인철 여기도 계시지만 강인철 선생님께 이 에코 처방해서 이제 연급을 위해서 판독 비용까지 접수를 해주셨고 이제 박스 동명 10이랑 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제가 EMR에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EMR과 박스가 지금 유세반스 3.0 그리고 한라병원 EMR과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어제 내려오기 전에 실무시기 그리고 여기서 설명서를 직접 번호박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한 의사를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심장외과 교수님께 무리한 상태에 있고 뭐 EMR뿐만 아니라 히라 시스템 그러니까 진짜
시평 시스템도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코가 워낙 슬라이드가 많고 그리고 진짜 에코카디오 특성상 이게 너무 어려운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디테일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 박스가 늘리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제 담당 간호사님께 교수님 홍명규 교수님 담당 간호사님께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CD를 오프라인으로 혹시 몰라서 복사를 해가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이제 다른 환자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PI를 중심으로 PI와 PD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료 영상 등록 의뢰서 등록만을 위해서 제주와 서울을 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일반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절차의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세브란스의 요양급여 회생서를 진료협력센터 통해서 무급여 사부증명서 발급을 하고 한라병원의 해당 과에 예약을 해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카드에서 처방을 또 하시고 그리고 주치의 진찰을 하신 다음에 뭐 검사 또는 이제 검사 예약을 잡아주시면 그때 또 내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재진하셔서 소견서 요양급여에서 발급하시고 재대의를 하신 다음에 뭐 저희 내부에 뭐 8790이나 아니면 진료센터 15,000원 통해서 보통은 다시 재내원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원하셔서 박스 등록하고 검사 결과 확인하시고 평질료 예수를 또 그 평질료 예수에 대한 앤서를 이제 모너 주치의가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건의 경우에는 타원이죠. 제주한라병원 포함을 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 따라서 이제 로컬 또는 타원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앤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제 보는 검사의 필요를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또 같은 검사를 중복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TNT와 종합회사 앤서를 요청을 드렸고 당 이제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당 교수님께서는 보는 검사 결과만 앤서를 작성해 주시고 타원 그러니까 로컬 검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서 앤서를 받아 청구를 하시나 그 앤서로 그냥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도와주는 강인철 과장님께서 이제 직접 다이렉트 콘택트 하실 예정이시기로 합니다만 현재 솔직하게 환자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의뢰 대의뢰 시스템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진료센터로서의 운영의 의미가 지금 제주한라병원에서는 뭐 휴먼 로드가 있는 상황이라 부분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세브란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상황에 대한 플랜을 말씀드리면 다이렉트 오피니언 체인지 통해서 뭐 판단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앤서를 작성을 해주실 거고 그게 아니면 3월 9일 9시에 다시 내원하셔서 다시 에코카디오 관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매우 오래 기대하신다고 애초에 EMR 상에도 남겨주셨고 영상에서 판독이 나올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날 어드미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 모두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세의료 측에서는 개별 보수의 공동진료 사업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케이스별 문제가 발생을 하고 타원 제주한라병원을 포함한 타원 검사의 인정 여부 또는 판독 인정 여부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결정 여부를 아직까지는 예명과 박수가 연동이 내부는 현 상황이었다. 그리고 한라병원 측에서는 의뢰 및 대의를 절차를 좀 계산을 해서 이제 한라병원 세브란스만의 한라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행 검사 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전문성 이런 거 확보를 좀 할 필요도 있겠고 공동진료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려면 결국 인적 교류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디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한라병원 공동진료센터의 발전 그리고
실무적인 협업 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PIP 그리고 QI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세의료원 측의 과제입니다. 연세의료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병원으로 제주원병원 이외에도 사실은 많은 협력기관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기존 오프라인 베이스 그다음에 의뢰의사나 아니면 누군가의 직접적인 참여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 베이스, 방금 저희 안병원장님께서도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결과 그리고 프로세스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동료와 인센티브 부여, 각 과별로 교수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평원 또는 이런 공공기관과 이제 협조를 하여서 요새는 워낙 미래 사업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신평원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과 다른 이제 지금의 EMR 그리고 박스 저희는 이제 세브란스 3.0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주한라병원의 EMR을 통해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따로 개인적으로 각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소통하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래서 EMR의 중복 학습한다거나 아니면 재판 또는 재검사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중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교류 시스템의 활발한 교류 증가, 즉 의료진 간의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전달 체계에서 2차 병원, 3차 병원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공동체제로 세팅이 되는 만큼 상의를 해서 단 결과들을 본원에서 이제나 또는 이벨루에이션 평가와 같이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병원 측의 과제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입니다. 말 그대로 섬이죠. 제주도민 환자 특성을 가져서 이 센터의 기본적인 확장은 필수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이제 로컬 다른 병원의 로컬들 검사들과 다르게 동일한 조건, 동등한 조건, 예를 들어서 CT와 MRI의 커스를 동일하게 맞춘다거나 또는 쏘고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나가거나 이런 부분을 통일성을 가지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각과 또는 이제 교실별로 이제 제주한라병원의 의료진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실무상으로는 이제 애서를 거부하신 나머지 이런 리젝 빈도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주한라병원의 임상과에서도 시스템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가 무조건 발생하기 마련이고 한계가 발생하다 보면 이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검사를 받지 못하고 악화가 되는 비저스 서큘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한라병원의 각 과별 과장 또는 임상의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담당인을 되셔서 우선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담당인과 1대1 매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제 온라인 베이스 소통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다학제 진료에서도 당연히 각 과별 소통이 병원 내에서도 과별로 되지가 않는데 한라병원의 의료진과의 소통, 타원 의료진과의 소통은 더더욱 난관을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그리고 구조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핸즈프리하게 만약에 서울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필요시 세브란스 진료를 받을 때 모든 의료 기록과 영상 기록 그리고 어깨기 소견 등이 같이 융합되어서 전송되는 이런 협력 강화 그에 대한 영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의료원장님 저 지나가면서 봤는지 오늘 저기 처음으로 뵙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의원장님 계실 때는 지금 총장님이시다. 그전 총장님이 좀 뵙지만 의원장님 처음 뵙는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라병원 이제 병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라의사장님 한라병원 병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의 경험에 우러나온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 문모 선생님께서 혹시 몰라서 CD를 직접 또 이제 구워가지고 들고 갔기에 만약에 이게 CD를 구워가지 않았더라면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이번 이렇게 계기로 저희도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 듣고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두 병원 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얘기, 두 병원 간의 한 라인을 잘 구축해가지고 한 병원처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신 저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지막 아주 길게 했던 심포지엄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성수 한의료재단 이사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전체 모임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의료원장님이 제일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옆에 얼굴을 안 돌렸습니다. 힘들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뭐라고 위로해드릴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쳐다보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뭐 모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참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제주 한라 세브란스 공동진료센터가 개소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료센터가 운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처럼 우리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을 잘 정리를 빨리 정리를 해서 이제 공동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저희 도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희망의 그 마음으로 우리 제주도에 사는 어떤 그런 도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오늘 진료센터를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동진료센터 개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